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 위주로 수업했던 토론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2차 고사에 대비해서 이론적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을 선생님께서 안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해요.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고 쟁점을 선정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토론 용어들을 짚어볼까요? 자, 친구들이 토론을 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토론의 주제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주제를 무엇이라고 칭하고 계시나요? 네, 논제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의 논제처럼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논제를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먼저 쟁점을 선정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생이 쟁점이 뭔지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선생님이 답변을 볼까요?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앞으로 쟁점이 나오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다면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처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네. 다음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해결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의 이런 것들 위주로 쟁점을 찾고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학생이 논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논증이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즉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려면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모든 별로 찬반을 나누어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토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토론 수업을 예고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토론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부탁한 내용이 뭐였죠? 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즉 논증을 구성해 올 것을 당부를 했었고요. 지금부터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기 위한 입론을 작성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진행할 토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작성해야 될 것이 입론이 되겠습니다. 입론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기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입론이 되겠고요. 입론을 작성할 때는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해요.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네요. 자, 학생이 질문을 하죠. 네, 선생님. 그런데 반대신문식 토론은 뭐예요? 네, 친구들이 진행하기로 했던 반대신문식 토론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자, 이 토론 방식의 핵심은 상대측 논지에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던져서 잘 반박하느냐가 되겠죠.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입론이 먼저 시작되고요.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을 양측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반대 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나요? 자, 반대 신문에서 아까 상대측이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이 좋은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질문해야 해요. 상대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들지 미리 준비해두면 반대 신문을 진행할 때 유리하겠지요.
자, 입론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토론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얼마 전에 과학 토론 대회에서 실제로 1학년이 토론 참여자로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1학년 전체가 청중으로 지켜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등장을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자, 토론의 주제 논제라고 불렀죠.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의 방식은 뭐라고요? 네, 반대 신문식 토론이 되겠고요.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칙과 예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찬석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의 시작은 먼저 작성을 해왔던 입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토론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사회자의 역할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논제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방식도 안내를 합니다.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요.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하도록 적절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까지 모두 교과서 날개 보기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찬성 측이 입론을 시작합니다.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네,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까? 네, 투표 연령, 그리고 선거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라고 문제 상황을 짚고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의 정의 혹은 현황이 나와 있다라면 네,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네요. 자, 찬성 측의 입론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이라고 하니까 연령을 낮추었을 때 어떤 해결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투표 연령을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 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차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투표 연령을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어떤 기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언급한 것들은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찬성 측 입론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찬성 측에서 입론을 펼쳤고요. 입론 이후에 반대 측에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반대 신문. 자, 입론을 펼친 사람은 찬성 1측이었고요. 반대 신문은 반대 제2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총 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상대 측이 제시했던 어떤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고요. 오류를 지적받은 찬성 측에서는요.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오류를 수정하고 있네요. 자, 반대 이측에서 이어서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만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찬성 측이 답변을 하죠.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자께서 네, 그럼 이제 반대 1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에 이어서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이 이어지겠습니다.